여러분, 혹시 돈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한복 바느질에 바치며 세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와 그녀에게 찾아온 80억 원이라는 엄청난 유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돈은 세 아들 각자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 아픈 시험 끝에 드러난 진정한 효심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만나보시죠. 유서 깊은 북촌 한옥마을 고즈넉한 돌담길에 자리한 낡은 한복 공방 단아정. 그곳에서 69세의 박선영 여사는 50년 가까이 옷감을 마름하고 바느질하며 혼자 힘으로 세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공방 안은 고운 색실과 옷감 냄새, 그리고 그녀의 오랜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한복들로 가득했습니다. 단아정은 단순한 작업실을 넘어 박 여사의 희로애락이 담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인 후 그녀는 뜨거운 바느질 인두 앞에서 밤낮 없이 옷과 씨름하며 아들들의 교육과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고운 옷을 지으며 바늘을 잡으면서도 아들들이 세상에 나가 어엿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들은 이 어미처럼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꿈을 펼치며 살아가기를.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세 아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큰아들 김민주는 명석한 두뇌로 해외 명문, MBA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 국내 유수의 투자 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룬 재계의 인물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김우진은 미식에 대한 열정으로 자신만의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고유한 감각을 지녔지만 늘 새로운 재료와 방식을 고집하며 안정적인 경영보다는 예술혼을 추구하여 재정적으로는 늘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막내 아들 김하주는 가장 늦둥이로 따뜻하고 여린 마음으로 늘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는 효자였습니다. 한때 IT 분야에 몸담기도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지금은 조용한 교회에서 작은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초겨울 저녁, 북촌 한옥마을에 불어닥친 관광특구 개발 소식은 박선영 여사의 조용한 삶에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소문쯤으로 치부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공방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발업체 직원들이 공방 문을 드나들며 막대한 보상금을 운운하자 비로소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공방이 개발 구역의 핵심지에 포함되어 최고의 보상금을 책정해 드릴 겁니다. 박 여사는 불안감과 함께 터전을 잃는다는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바느질하는 내내 손이 떨리고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몇 달 뒤 손에 쥐게 된 서류 한 장은 그녀의 온 감각을 마비시키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굵직한 숫자로 새겨진 80억이라는 금액은 낡은 돋보기 너머로도 섬광처럼 빛났습니다. 80억 원. 남편 없이 홀로 세 아들을 키워내며 바늘과 실 속에서 고뇌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거액이었습니다. 이게 정녕 내게 주어지는 돈이란 말인가? 그녀는 서류를 쥔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속을 스멀스멀 기어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오래전 한 이웃이 재산 분쟁으로 형제와 등을 돌리는 것을 보고 남편이 나지막이 의졸였던 말. 여보, 큰 돈은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소. 부는 결국 인간의 본질을 비춰내는 거울과도 같지. 그때는 그저 삶의 지혜라 여겼던 말이 지금 그녀의 심장을 예리하게 꿰뚫었습니다. 새 아들. 과연 내 아들들도 재물 앞에서 변하게 될까? 각자의 분야에서 번듯하게 자라준 아들들이지만 솔직히 그녀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온 그들이 돈의 진정한 가치를 그리고 어미의 가르침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 그들의 참된 마음을 확인해 봐야겠어. 그녀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그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진정한 심성을 엿볼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고의로 가장 빛바랜 낡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지 않아 해진 운동화와 오랜 고생에 찌든 사람처럼 되는 대로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은 세월의 흔적인 깊은 주름과 검버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돈 냄새를 풍기면 시험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 여겨 한 푼의 돈도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들이 어머니는 이제 가진 것 없는 늙은 몸뚱이 뿐이구나라고 느끼게 할 작정이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큰아들 김민준의 고급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도심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솟아오른 유리 궁전 같은 건물은 위험 있는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냉기와 은은한 최고급 향. 윤기 나는 대리석 바닥은 박 여사가 살아온 공방 골목과는 전혀 다른 세상임을 말해주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비할 데 없는 명품 가구들과 최첨단 전자기기들이 즐비했습니다. 해외 유학파 출신 며느리는 격식에 맞춰 그녀를 맞이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주는 잘 재단된 고급 슈트 차림으로 서재에서 분주하게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랬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연신 손목시계에 눈길을 주며 바쁘다는 핑계를 늘어놓았습니다. 급한 해외 컨퍼런스 자료를 준비해야 해서요. 회의도 곧 시작이고. 박 여사는 일부러 주저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너무 바쁜 것 같아서 말 꺼내기가. 그런데 공방 재계약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턱없이 모자라서 말이다. 바느질할 힘도 없고 이대로 공방을 접어야 할지 고민이 크다. 그녀는 아들의 반응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투자 시장이 불황이라. 회사도 힘들고 저도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밤샘을 밥 먹듯 합니다. 어머니를 돕고 싶어도 솔직히 여유가 없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몇 장의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겨우 7만 원을 건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네요, 어머니. 우선 이걸로 급한 불이라도 끄세요. 그의 말에는 마치 그녀가 정말로 곤궁한 노인인 양 동정하듯 무심한 태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다는 큰아들이 겨우 7만 원을 건네는 모습에 박 여사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차라리 안 주는 것만도 못하다는 생각에 서운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서둘러 서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큰아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뿌듯해하던 지난날의 자신이 비웃음당하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펜트하우스 문을 나섰습니다. 쌀쌀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한없이 쓸쓸했습니다. 실망감을 안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둘째 아들 김우진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도심의 뒷골목에 자리한 아담한 레스토랑은 저녁 영업 시작 전인데도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주방의 냄비에서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먼지 앉은 식탁 몇 개가 덩그러니 놓인 내부는 어딘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본 우진은 처음에는 반갑게 그녀를 포옹하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요즘 가게 일이 바빠서 통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그는 능숙하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며 이것저것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의 살가운 모습에 박 여사는 잠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의 입에서 우진아, 엄마가 요즘 사정이 좀 어렵다. 공방 운영도 어렵고 몸도 좋지 않아서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우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휴, 어머니도 참. 요즘 같은 불경기에 누가 돈 번다고 그래요? 저도 레스토랑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판인데. 무슨 돈이 있어요? 식자재 대금도 못 낼 지경이라고요. 그는 아까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어머니를 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주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내 그는 끓는 냄비 소리 뒤에서 투덜거렸습니다. 저도 지금 몇 달째 임대료도 밀렸고 대출 이자도 빠듯하고 제 코가 석자인데 어머니 빚까지 어떻게 신경을 써요? 그녀의 귀에는 어머니는 저에게 또 돈을 요구하러 오셨구나 하는 말없는 원망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우진이 내어준 차를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이토록 차가운 외면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레스토랑 문을 나섰습니다. 텅 빈 마음에 차가운 바람처럼 스며드는 서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박 여사는 막내 아들 김하준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한때 야심찬 IT 사업을 꿈꾸며 어머니를 기쁘게 했던 아들이었지만 몇 년 전 사업 실패 후 지금은 조용한 교외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서점 운영이 어려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녀는 마음 아팠지만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막내가 사는 낡은 오피스텔 단지는 큰형의 고급 아파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허름하고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그녀의 낡은 옷차림과 주름진 얼굴, 그리고 지친 기색을 본 막내 하주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옷차림이세요? 비는 또 왜 이렇게 맞으셨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지만 이내 그녀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얼굴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박 여사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이제는 정말 갈 곳이 없다. 공방 계약도 못하고 아픈데 돈도 없어서 어디 기댈 곳도 없구나. 하준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지금 막 서점 재고 처리 문제로 꼴머리를 앓고 있는데 저도 딱히 드릴 만한 돈이 없어서요. 그는 낡은 지갑을 뒤적여 겨우 쌈짓돈 몇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당장 저도 아르바이트비 들어올 날만 기다리고 있어서. 어머니는 하준의 모습에서 다른 형들과 다를 바 없는 차가운 현실을 보았고
몹시 서운한 마음으로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아들들의 변해버린 마음에 대한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주는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지자 문득 낡은 지갑 속 돈과 어머니의 젖은 뒷모습이 오버랩되며 가슴 한켠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라고 뭐가 다르지? 어머니가 저렇게 힘든데. 그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돈 몇만 원보다 이 후회가 훨씬 더 자신을 괴롭힐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하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오피스텔을 뛰쳐나갔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어머니를 찾아 나선 그의 마음은 죄책감과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없이 비를 맞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주는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어머니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게요. 이 낡은 방에서라도 저와 함께 지내시면 돼요. 제가 글을 더 열심히 쓰고 밤에는 무슨 일이든 해서 어머니를 보살필게요.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 차가운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은 박 여사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제야 하주는 어머니를 안으로 모셔 따뜻한 물을 데워 발을 씻겨드리고 마른 수건으로 머리카락의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어머니를 대하는 그의 손길과 눈빛은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박 여사는 차가웠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관광특구 개발 보상금 내역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접힌 서류를 본 하주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주나, 사실 어머니는 이제 돈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단아정이 재개발되면서 상상도 못할 큰 돈을 보상받게 되었어. 무려 80억 원이나 말이야. 박 여사는 숨죽여 이야기했습니다. 하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듯 떨렸습니다. 응, 정말이야. 사실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 봤단다. 이 큰 돈 앞에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처음에는 너도 다른 형들과 다를 바 없어 어미 마음이 아팠지만 다시 돌아와 진심으로 반성하고 어미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진짜 효심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 하주는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어머니께 죄송했던 마음과 벅찬 감격, 그리고 진정으로 어머니를 아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돈보다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게 제 곁에 계신 것이 훨씬 더 소중해요. 정말이에요. 그는 흐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그제야 박 여사는 크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터져나온 시원하고 유쾌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이 돈은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쓰자. 내가 고생도 많이 했으니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어머니 마음속 상속자는 이미 정해졌다. 바로 너 하준이다.
결국 관광특구 개발 보상금 중 대부분은 막내 아들 하준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그녀의 남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데 쓰였습니다. 하준은 어머니의 지원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었고 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신중한 자세로 사업을 일궈나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는 어머니의 소중한 가르침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두 형 민준과 우진은 뒤늦게 어머니에게서 막대한 보상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후회했습니다. 찾아와 용서를 빌고 돈을 조금이라도 얻어가려 했지만 이미 어머니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잃었음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박선영 여사는 남은 여생을 막내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보다 소중한 마음이 자식의 가치를 정한다. 그녀는 삶의 마지막까지 이 진리를 온 세상에 보여주며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한을 통쾌하게 씻어냈습니다. 재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오해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부자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효심에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행운이 찾아왔지만 한편으론 좀 씁쓸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